자,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한 명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은요,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어떤 모델이 되기도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증오 키우는 수요 집회 참석 않겠다. 수요 집회하고 굉장히 좀 여러 번 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런 걸로 왔는데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영화 I Can Speak 실제 인물입니다. 위안부 단체에 30년간 이용당했다.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이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에 더 이상 참석 안 한다. 같은 내용이 있고요.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윤미향 책임져야 된다. 여기 보면 최근에 윤미향 이름은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여기도 이끌고 있었죠.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자 정의연대 쪽에서 뭔가 설명을 했는데 뭔가 오해를 했다. 할머니께서 오해를 했다. 그리고 제3자가 갈등을 유도한다. 이런 반박도 있었기도 합니다. 김구라 교수님, 예. 이거 좀 어떻게 볼까요? 뭔가 좀 내부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소통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용수 할머니께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좀 그렇죠.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할머니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는 이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재발 방지를 일본에게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단결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자분들이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뵙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영우 교수님. 네, 문제 해결에 김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용수 할머님은 다른 정신대 피해 할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중요도가 되게 높은 분입니다. 그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시고요. 정말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와 아픔을 제일 많이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의기억연대가 하는 그 태도는 저는 좀 불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자가 개입해서 이용수 할머니를 뭔가 현혹시켰다. 그러니까 뭔가 부추겼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런 반박 성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용수 할머님이 이렇게 웬만해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시고 참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어보고 함께 화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더욱이 윤미향 당선자는 전 정의개혁연대의 그 대표 이사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 국회로 나가셨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제대로 정신대 문제를 이제 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가 분명한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가 좀 이런 물이 이렇게 불거졌어요. 오해면은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물은요. 아베 일본 총리입니다. 왜 등장을 했을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생방송 아베 망신쇼. 무슨 쇼를 했길래 그러는 거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본 노벨상 수상자가요. 아베 총리 면전에서 내년 올림픽까지 백신 어렵다. 그럼 올림픽 못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아베 총리 지금 올림픽에 거의 목을 메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연기해서도 기필코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또 있었던 사항을 정리하고 있네요. 일본 국민 68%는 의료 체계에 불안을 느낀다. 일본 언론은 우리나라 방역을 보도하면서 정부를 비판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비판을 할 때 우리나라를 인용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아베 비난 여론에 쫓겨서 생방송 대담을 인터넷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 났다는 거예요. 전문가 발언에 우물쭈물 체면만 구겼다는 겁니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とこれ研究者として率直に
かなり幸運が重ならない限りワクチンだけでは難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 그러니까 뭐 짧게 나왔는데요. 저희 전문가가 계속 뭐라고 사실 면박을 줍니다. 아베 총리가 뭐라고 주냐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주냐면 그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종구 평론가. 여러 가지로 반박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쿄올림픽 못 열릴 것이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니 도쿄올림픽이 1년 후에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1년 이내로 우리한테 바로 백신을 만들어라라는 건데 그건 정말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안 되는 걸 자꾸 한다고 면박을 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쪽은 정치하고 한쪽은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렇게 복기해 보면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꾸 과학의 전문가의 어떤 영역을 이 정치로 이렇게 환치시켜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아베는 왜 올림픽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아베가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베가 지금 장기 집권이에요. 굉장히 큰 장기 집권을 하는데 이 집권을 다시 연장을 해서 이 헌법을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게 이 자신의 어떤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이거든요.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꼭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지금 자기가 이 경제도 지금 파탄이 됐어요. 원래 코로나19 전부터 작년 4분기부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국민들의 그 지지를 다시 받아서 이 집권을 연장을 하고 헌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코로나19의 자신의 어떤 실체 이것이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막 우울해하고 막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방송에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가 과학의 영역이다. 정치 영역으로 자꾸 이것을 환치시키지 마라. 라고 따끔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베 총리는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그 마스크, 이른바 일본에서는 아베노 마스크라고 불립니다. 그 마스크 참 비판 많이 받았는데 본인은요. 그 마스크 문제 없고 잘 되고 있다고 또 얘기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모양도 좀 너무 작고요. 뭐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 계속 받았는데 총리는 본인이 꼭 쓰고 다니면서 좋은 거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또 비판받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인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 백악관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주차 요원입니다. 현역 해군 군인입니다. 개인 주차 요원 그리고 가족들의 주차도 담당했으니까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과 접촉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발칵이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들려왔는데 트럼프 건강 상태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변호사 변호사,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 가족 자가격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가격리 사유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앞서 아베 총리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결국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만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라든가 자신의 총리 연장을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코로나가 별게 아니고 잘 대처를 하고 있고 훌륭하게 완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주변에 큰 문제들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정상적인 절차라면 당연히 본인도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재선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자충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라 교수님, 사실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을 때도 마스크를 잘 착용했다라면은 접촉자로 아닌 걸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스크 공장 가도 고글은 써도 마스크는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도 쓰는 장면이 포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스크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만 마스크를 쓰는 그런 문화. 지금 그거를 따질 상황이 아니고 아니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화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 이제 위중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백악관 전체가 셧다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개인 주차 요원이지만 백악관을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백악관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방역을 다시 해야 되고 거의 대부분의 접촉자들 다 2주간 격리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예. 뭐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상징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하게 이 코로나19에 예. 대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마스크 쓸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착용 안 하거든요. 근데 일각의 분석은 마스크를 쓰면 약해 보이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한답니다. 지금 그거를 걱정할 때인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기사는 재판과 좀 관련돼 있습니다. 재판부 정경심 PC에 왜 표창장 직인 파일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다음번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재판장이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정경심 씨 측은요, 이거는 동양대 직원이 발급을 해준 거다. 뭐 문제가 됐던 그런 어떤 증명서를 직원이 발급을 해줬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니 직원이 발급을 해줬는데 왜 정경심 교수 PC에 직인 파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좀 묘하죠, 상황이. 그리고 조국 딸 일저자 올린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씨 스펙 쌓기 돕자 조국도 날도와 세미나에 나만 참석. 그리고 그 세미나 조 씨는 없었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서로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국 딸 동창 논문 제1저자 허위 인턴 확인서 스펙 품앗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환범 변호사,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다, 무리한 기소다, 무리한 수사에 따른 얘기가 많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과연 그 정경심 교수가 그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사무소 위조를 했느냐, 그다음에 서로 뭐 아들 간에 스펙 품앗이가 있었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검찰의 정치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기소였는지 기소권 남용이었는지 예. 아니면 무리한 수사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행동들이 이것이 과연 우리 형법에서 그 잘못된 행위고 위죄로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그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겠다 하니까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설명을 하셔라. 왜 당신 컴퓨터에 직인 파일이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몇 가지 진술이 나왔는데 일단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좀 약간 분리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상황이 다 증명이 된다면 분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변환범 변호사, 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을 하죠. 예, 이제 오늘부터 예. 공판 기일이 시작이 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서 법정에 출석을 해서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다투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뭐 본인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면서 또 혐의에 대해 다퉈지겠죠. 그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과연 법원에서 볼 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지 다른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원규 교수께서는 어제 이 재판 상황이 좀 기사에 설명들이 묘사가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또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좀 받아서 예. 사법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되게 본원적 질문이거든요. 예. 만약에 직원이 받은 거다, 직원이 발급했다라고 했는데 왜 개인 PC에 그러니까 직원을 거쳐서 다 증명서가 나왔다 그러는데 왜 본인 PC에 그게 네. 있습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그 확인에 대한 것들의 철저한 요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 있고 진실성 있는 좀 예. 답변과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뤄질 일이 예.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에 대한 여부가 좀 결정이 되고요. 동시에 이제 아까 조국 전 장관의 또 예. 첫 공판도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정경심 전 교수의 그 구속 연장에 대한 부분을 예. 좀 정치적이나 사회적 문제로 가져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240쪽의 의견서라든지 예. 그리고 6만 통이 넘는 탄원서로 이렇게 좀 맞서는 분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역시도 과연 구속 연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재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 섞이면서 공방으로 가죠.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요. 사실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재판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제 이제 이 같이 한 동창 얘기죠. 여기 보면은
당일 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만 참석을 했을 뿐 15일 동안 인턴십을 한 것은 아니다. 뭔가 안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사실상 뭔가를 좀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제 재판 과정에서 있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